안녕하세요. 화통지기 배성은입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삶의 큰 변화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결정하고 나아가기 위해 아마도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삶의 변화를 이겨내고 나아가는 희망 멘토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You know I know how to make them stop and stare as I fall now. The clock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Watching you, watching me, I go all out. The clock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The clock ain't even handle me right now. Can't nothing handle me right now. 토크 콘서트 화통 오늘의 멘토 가수 김혁건 멘토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혁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밝으신 모습으로 자리해 주셔서 저도 네. 이제 제 남편이 팬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화이팅 하시라고 꼭 전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화이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새 학교 다니고 있어요. 복학했는데 네. 늦은 나이긴 한데 대학원 한 학기가 남아 있어서 아. 다시 복학해서 학교 마치려고 또 논문 시험 보고 막 아이고야. 그래요. 공부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여기 학생들 많은데 공부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나이 먹어서 하려는 공부는 학생 때 하는 공부보다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 공부는 나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유쾌한 화통클럽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용춘 불러주십니다. 네, 소통담 아나운서 황수동입니다. 저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은 우리 멘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희망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불안관에서 많이 뵀었는데 네. 오늘 실제로 뵙고 같이 이제 토크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아주 냉철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전혀 냉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냉철한 질문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황수동 아나운서 오늘 네 뵈면서 어떤 이제 아니 뭐 궁금한 저 점들이 사실 저 때 네.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거든요. 아, 제 때. 네. 제가 대학교 한참 이제 막 그 자유를 누릴 때 그때 2000년대 중반 때 맞습니다. 한참 왕성 활동해서 제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 그때 이제 노래 부르면서 목 잡고 네. 쓰러지던 불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따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 해주실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용기와 감동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중점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주제는 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요. 네. 학생들 모두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네. 사랑하는 지금 국민들이 서로 나누고 용기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인데 사실 장황한데 저희 아버지랑 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삶의 이야기, 그 안에 묻어져 있는 많은 감동과 용기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혁건 멘토의 화끈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가수 김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2003년에 더크로스라는 그룹으로 데뷔했어요. Don't Cry라는 노래 불렀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은 노래방에서 제 노래를 뭐 한 번씩 도전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10년 전, 15년 전과 비교해서 제 목소리가 많이 틀려졌죠. 제가 다시 노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창법을 바꿔야만 했어요. 예전처럼 노래를 시원시원하게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노래 가사에 한 글자 한 글자 빠져들면서 노래하는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제 아버지, 저를 세워주신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집안에 이남 일녀 중 막내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형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장남이라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락도 이렇게 안 싸주시더라고요. 저희 형이 입시가 끝나니까 장남한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이야기가 흘렀네요. 저희 형이 사실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바리톤 제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음악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혁용이는 꼭 성악가를 해야 된다. 부모님을 자꾸 설득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구세대적인 생각으로 장남은 법관이 돼야 한다. 여기 변호사님도 계신데 참 창피합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저희 형의 꿈을 꺾으셨죠. 저희 형은 그 대신 저를 음악을 시켰어요. 저희 형은 파바로티, 분더리히 그런 음악가들 노래를 항상 따라 불렀는데요. 화장실에서 따라 불렀는데 제가 그걸 듣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저도 파바로티, 분더리히 같은 음악들을 동경하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노래를 형한테 배우면서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노래 잘하는 걸로 유명해졌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스스로 깨달았는데 노래를 전공으로 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그러던 어느 날 한양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언더그라운드 밴드 크로스라는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크로스 멤버인 친구랑 같이 언더그라운드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한양대에 나갔는데 여자도 소개를 받긴 받았는데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노래자랑을 하더라고요. 노래자랑에 이제 참가를 시키려고 저를 불렀던 거죠. 무슨 노래자랑인지 모르고 권유에 떠밀려서 참가했는데 엠모 방송사의 뮤직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그때 대상을 받았는데 예선, 본선 대상까지 받게 됐는데 요새 대상 받으면 엠모 방송사에서 5억씩 주잖아요. 그때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엠모 방송사 처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긴 거였는데 10년만 젊었어도 제가 음식점 여러 개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죠. 또 이야기가 샜는데 그렇게 대상을 받고 연예기획사에 캐스팅이 되어서 음반을 발표하게 돼요. 그 당시에 뭐 부활의 김태원 선배님, 옥슨80의 이태선 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크로스 1집 멜로디쿠스 Don't Cry를 발표하고 활동했는데 그 노래는 제 가창력을 엄청 뽐내기 위해 만든 노래였어요. 사실 나 노래 이렇게 잘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노래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제가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임했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했던 시절인데 워낙에 고음 노래다 보니까 반응이 즉각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금세 팬카페에 5만 명도 되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죠. 하지만 회사와 함께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쓴 창작곡들을 연주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 당시 유행하던 SG 워너비, 브라이언 맥나이트, R&B가 대세였거든요. 그런 음악을 하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제 어린 시절에 저는 뼛속부터 락커였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는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뭐 락 뮤지션들을 보고 자랐는데 R&B 음악을 하는 건 내 음악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락 음악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내 팬들이 락 변절자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사랑 결별을 하고 홍대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서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뭐 가수를 꿈꾸면서 음악을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기타 하나를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맥주 마시면서 클럽에서 노래하고 제가 뭐 동경했던 락 뮤지션들이 오토바이 타고 또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음지의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죠. 그래서 오토바이도 동경에서 타게 되었는데 참 후회합니다.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다들. 예,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사고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멋있는 줄 알았죠. 뭐 그 이후에는 공수부대 자원 입대해서 군복무도 마쳤고요. 그 이후에는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보컬 강좌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당시 부모님과 주말이면 부모님뿐이 아니었어요. 형수, 누나, 매형 모든 가족이 모여서 주일마다 식사를 했어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30이 넘어가다 보니까 음악적인 꿈보다는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효도하고 가정을 이루는 소박한 꿈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30대가 넘어서 음악을 이제 접고 뭐 교육을 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음악을 좀 놓았던 거죠. 음악에 대한 욕심을. 그런데 이렇게 다치게 돼서 음악을 꽉 붙잡게 되었네요. I feel like so much has gone. 어, 2013년 3월 26일 아직도 그날 밤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예측 출발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했어요. 꽝 박고 앞유리에 날아가서 이마를 꽝 박았는데 날아가서 툭 떨어진 다음에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몸 손가락 하나도. 아, 이제 죽겠구나. 숨도 잘 쉬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를 친 그 학생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엄마 사람 쳤어요. 어떡해. 아, 큰일 났다. 나 지금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데 119를 불러야 되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기사 한 분이 119를 불러주셔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20분 내로 오지 않으면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저도 정신줄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정신을 놓고 제가 의식을 놓으면 다시는 저희 부모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 얼굴 보기 전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오직 마음속에 그 순간에는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사랑하던 여자도 있고 뭐 많겠지만 오직 그 순간에는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얼굴을 보고 제가 말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고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가 저에게 지옥이었어요. 살아있는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구나. 대부분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어났는데 정신은 차렸는데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머리랑 엉덩이랑 다리가 썩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대로 썩더라고요. 뒤꿈치까지. 썩은 살을 매일 도려내는 시술을 수술실에서 매일 받았어요. 매일매일. 머리는 감각이 살아있어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뒤통수를 매일 긁어내는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와서는 병원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지냈는데 고개를 쳐박고 침대에 엎드려 지내는데 몸을 돌릴 수가 없고 허리를 들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24시간 그런 채로 시간을 보냈는데 무려 1년에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어둡고 컴컴하다. 차라리 내 스스로 삶을 끊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좋아진 뒤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몸이 조금 회복되었는데 마음의 병이 더 커지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약도 많이 먹고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그런 시간을 정말 오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생활이 다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형수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형이 매일 병원에 오고 저 때문에 마음 아파서 매일 술을 먹고 그랬던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형수가 동생만 가족이냐, 가정에도 신경을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이외에도 이제 나이가 드신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저를 휠체어에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주십니다. 허리도 아프신데. 그리고 심지어는 대소변 처리를 하면서 냄새조차도 좋다고 하세요. 거울 속의 모습을, 제 모습을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렇게 반듯하게 하고 나왔지만 제가 양쪽 어깨가 탈골되어 있고 배는 불룩 튀어나오고 운동을 못해서 근육은 없고 마치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예쁘다고 사랑스럽다고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부모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를 놓았는데 부모님은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어요. 제 병상에서 항상 너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노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제 노래를 병상에 틀어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작사 작곡했던 노래 다치기 전에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를 항상 틀어놓았었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다시 녹음해서 다치고 난 뒤 다시 녹음해서 발표하게 되었어요. 항상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겐 두려운 현실이라 생각돼
다시 일어날 거야. 넌 다시 태어날 거야. 저는 다시 노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죠. 제가 행복해지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노래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수치상으로 이렇게 세게 불었을 때 수치가 일반인이 700 정도 나오는데 제가 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가까이에 있는 촛불도 끌 수가 없는 거죠. 소리 내기는 더더욱 힘들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휠체어 성악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찾아갑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에 힘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깨 밑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비가 되어 있어서 감각도 없고. 그분은 하반신만 마비가 돼서 저랑 케이스가 좀 틀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처럼 사지가 마비된 성악가를 찾아가 봅니다. 어떻게 노래해야 될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면서 허리를 숙여서 그 복압을 이용해서 노래해라. 저는 허리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셔츠 안에 이렇게 안전띠를 하고 있는데 그걸 풀르면 앞으로 쏟아져요. 휠체어도 밀기가 어렵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했더니 예전에 부르던 성량과 테크닉은 포기해라. 그냥 작은 소리로 노래하면 되지 않느냐. 만족해라. 노래할 수 있으면 만족해라. 제게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죠. 제가 손이라도 쓸 수 있으면 노래를 못해도 기타라도 잡겠어요. 기타리스트로 전향을 하거나 어떤 악기도 만질 수가 없고 노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병원 주차장에서 소리 연습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에 소리 좀 크게 내라고 배에 힘을 주라면서 제 배를 두 주먹으로 확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하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배를 누르니까 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배를 누르니까 외부 압력으로 횡격막이 올라가서 성대까지 날숨이 강하게 나가는구나. 이해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배를 누르니까 횡격막이 올라가서 폐를 압박해서 폐에 있는 숨이 성대에 더 강하게 도달하는 거죠. 복식호흡의 원리인데 거기에서 성대가 꽉 쥐어주고 있으면 숨이 더 호수에 물이 멀리 나가는 것처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의학 전문 기자님 없습니까? 네, 그런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원래 노래하던 사람이라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배를 누르면 복식 호흡이 가능하구나. 배를 누르는 기계를 만들어야겠다.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저 대신에 제가 그런 연구를 하는 걸 알고 아버지는 저 대신에 그런 걸 막 성냥개비 종이 상자로 막 접어서 만들어 가가지고 여기저기 철공소에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혹시 이런 기계를 만들어 줄 수 없나요? 하면서 정말 많은 철공소를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이야기를 들은 서울대학교 로봇융합연구소에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제가 배를 누르면서 노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예전처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일반인들처럼도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래 굉장히 못해요 아직도. 그런데 다시 노래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 큰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의미를 얻은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저 혼자 밥도 못 먹는데 저 혼자 노래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너무나 큰 의미가 제게 생긴 거죠.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콘서트, 단독 콘서트까지 개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크로스 단독 콘서트도 지난 연말에는 개최했습니다. 다치고 나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2년 만에 돌아가는 때가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는데 앞좌석에서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 모습을 백밀러로 보았습니다. 소리 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혹시나 제가 우는 걸 알면 마음 아파할까봐 조용히 우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반드시 노래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앞으로 행복한 노래만 부르겠다. 행복한 노래만 부모님께 들려드리겠다. 그리고 제 노래를 듣는 여러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린 모두 실망감을 느끼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신에게 넌 할 수 있다고 계속 외쳐보세요. 작은 희망이 생겨날 거예요.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오늘의 절망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제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셨고요. 또 많은 감동을 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정말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을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랬나요? 생활이 정말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통클럽은 어떠셨어요? 일단 감동이죠. 감동이고 제가 이제 즐겁게 이야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예. 제가 장애인 재활 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아, 그래서 장애인 재활 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그 자격증에 따려면 이제 직접 장애인 분들과 같이 이제 재활 치료하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무작정 네.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이 재활 하시면서 물론 본인의 의지가 제일 힘들었겠지만 그 옆에 있는 부모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사실 조금 약했었거든요. 제가 불안관에서 봤을 때 아버님이 계속 옆에서 붙으셔가지고 지금 그 장착하고 있는 기계가 아니라 그 옆에서 아버님께서 계속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던 네, 게 그런 제가 기계가 기억나요. 있었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철공소에서 옆에서 아버지가 돌리는 기계를 만들어 오셨는데, 예, 그 기계를 1년 정도 쓰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이렇게 전자장치를 만들어 주셨죠. 처음에 아버지가 그 기계를 만들어 왔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느 철공소에서도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 대량으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재활 치료해 주십니까? 아니 뭐 원하시면 제가 원하시면 저도 이제 양쪽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아버님께서 6개월 동안 저를 이제 업고 다니시고 같이 이렇게 저도 휠체어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화장실 가는 거 자체 저는 이제 상체는 괜찮으니까 화장실 가는 네. 것도 정말 불편했었는데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것도 불편했었는데 일단 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질문이 정말 냉철해야 되는데 감동으로 갈 것 같아서. 원래 냉철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 이야기 속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게 우리 멘토께서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서 본인이 엄청난 행복함을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엔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가 잘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중압감을 갖고 산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오늘 깨달음을 주신 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 참 우리한테는 행복한 요소가 참 많다라는 걸 오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오늘 저희들이 원래 보통 질문을 하잖아요. 네. 오늘은 느낀 점을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네요. 우리 저기 어떠셨어요? 저도 뭐 들으면서 계속 네. 정말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변호사님하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 없는데요. 계속 그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때 사실 네. 저도 다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극복하지 못했죠. 이렇게 밝은 모습이지만 또 뒤에 힘든 시간 속에서는 저의 이면이 있고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정말 식물 인간으로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에게 제가 노래하는 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물론 제가 노래를 아까 뭐 말씀처럼 가수들처럼 못해요.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죠, 사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 스스로도 노래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노래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까 막 1집 때는 막 노래를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럼요.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진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전에는 노래 무대에 있을 때 너희 다 죽었어 내 노래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노래했죠. 락커였으니까요.
락커는 또 스피릿이 또 남다르잖아요. 가죽 자켓 여기도 가수거든요. 이 사람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이래요, 저? 인터넷에서 다른- 앨범도 나오고. 다른 거보다도 아까 질문 속에서 그 몇 번 얘기하셨거든요. 행복한 노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한국에도 몇 번 방문했었던 닉 부이치치라는 그 아주 그 강사가 있어요. 저는 그분의 영상을 보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참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본인도 노래를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되면서 본인도 변화가 상당히 크시잖아요. 네. 그 변화 속에서 또 처음에 아까 그 넬라 판타지아 노래를 부르시는데 전주가 딱 들어가면서 첫 딱 목소리가 나올 때 제가 또 전율을 또 느꼈습니다. 그럼 결국엔 저한테 어떤 그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의 변화 속에서 본인의 노래를 듣고 다른 분들의 변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제 마음이 전해졌군요. 넬라 판타지아는 환상 속에서 나는 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이에요. 노래를 부를 때는 자유로움을 느껴요. 제가 예, 연주를 할 때는 제가 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 속에서 시간을 24시간 보내는데 오직 노래하는 순간에는 정말 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얻습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도 제가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발로 음악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다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보고 감명받은 분입니다. 그분처럼 뭐 저도 죽을 때까지 용기 있게 살 거예요. 네. 진짜.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노래 부르던 스타일이랑 지금 느낌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세요. 그리고 뭐 진짜 아까 무대에 가서 다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 진짜 고음이 워낙 잘 올라가셔서 뭐 4옥타브가 넘네 안 넘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학생 시절인데 그만큼 이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런 게 많았는데 사고 이후로 모든 게 다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가족을 통해서 극복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 자부심이 있었던 만큼 처음에는 뭐 주변이 전혀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가 이미 힘들고 죽겠는데 주변이 전혀 안 보이셨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 무슨 계기가 있어서 정말 가족을 딛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셨는지 그런 뭐 계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병원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 앞에서 한 번도 우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나가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우시는 걸 전해 들었죠. 부모님 앞에서 저도 울면 안 되겠다. 강한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부모님 또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서로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긴 했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내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 물론 뭐 제가 대단한 가수는 아니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린 이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100% 이겨내지는 못했다고 봐야겠죠. 그럼 어느 시점에 그 노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던가요? 그 전에는 그냥 이제 노래를 뽐내고 싶었다가 어느 순간 강사를 하면서 가정에 안주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래를 조금 이제 강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노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셨단 말이에요. 다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연인이 떠나가고 굉장히 또 상처를 받았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아버지가 우연히 배를 눌러줬을 때 소리가 크게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혹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뭐 불타는 열의로 노래를 다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노래를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모니카 연주를 먼저 시작했어요. 호흡량이 나오지 않아서 소리가 잘 나지 않으니까 하모니카 목걸이를 걸어놓고 하모니카를 불 수가 있더라고요. 하모니카를 하루에 6시간 이상 1년은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량이 좋아진 뒤에 또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네.
아,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사고 이후에 이제 수술하고 요양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경제적으로 꽤 큰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도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 좀 장애인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비치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 나라에서 커버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커버를 해주거나 그렇게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되지 않았었는데 5개월 동안 병원비 8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수술실에 매일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담되죠. 8천만 원 이외에도 간병비가 뭐 매달 250 이상 나오는데 이제는 대형 병원에서 간병비를 지급할 거라는 뭐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보험회사 쪽에서 지급을 또 안 하죠. 간병비 같은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데 네. 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내가 무얼 할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은 실천.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그냥 차를 대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지켜주는 거, 작은 거 하나에서 우리가 무언가 실천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또 밑받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웃는 게 제일 좋아요. 웃는 게. 그럼요. 일단 웃고 긍정적인 그럼요. 마음을 가지는 게 네. 재활의 첫 번째고요. 네. 네. 앞으로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목표는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추억 많이 만들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이제 부모님 안 계실 때 저를 상상할 수가 없죠. 부모님 안 계시면 제가 또 아프겠죠. 이렇게 활동도 못 할 거예요. 지금이야 아버지가 매일 운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활동도 하고 그렇지만 분명히 부모님 안 계시면 관리가 안 돼서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부모님 계실 때 최대한 많은 추억, 행복한 추억 쌓고 싶습니다. 아버님께 평상시엔 잘 못하시니까 남자들은 남자 잘 맞아. 못하죠. 남자들은 그리고 혹시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자주 안 말씀. 하는데 네. 네. 방송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 못 봤지.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맨날 짜증내고 그러는데 짜증 덜 낼게요. 같이 또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여행 쿠폰 받아놓은 거 빨리 쓰도록 해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훈훈하게 아버님께 어머님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또 우리의 스튜디오는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네요. 방청객분들 중에서요, 또 궁금한 이야기 한 두 분 정도께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원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홍승민입니다. 네. 먼저 다시 보게 되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계신 장치들이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펌프로 이용해가지고 흉부를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또 스틱으로 이용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중에도 불편하거나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한마디도 들려줬으면 합니다. 전자 컴퓨터공학과죠? 이걸 컴퓨터공학과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재활 연구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들에게 보조 장치란 굉장히 삶을 바꿔주는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런 것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바뀐 게 이게
첫 모델인데 전자장치 첫 모델인데 이 다음 모델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좀 망가져서 이걸 차고 왔는데 다음 방송 때는 또 더 업그레이드된 장치 보여드릴 것 같고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 서울대 방영봉 교수님께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노래 점점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용기를 주는 한마디 강연 때 계속 했지만 한 번 더 할까요? 넌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계속 외쳐보세요. 제 노래 열심히 들으면서 제 노래가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 뜰 때 넌 다시 태어날 거야. 이런 가사인데 노래 들으시면은 용기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누워있을 때 이 노래 듣고 처음에는 나 노래하기 싫은데 왜 자꾸 틀어놓지 했는데 계속 몇 달 듣다 보니까 해야겠다 할 수 있다. 자꾸 듣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 되더라고요. 네. 용기를 가지세요. 마법처럼 그 노래에 함께. 네. 좋습니다. 다음 분 질문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넌 할 수 있어나 넬라 판타지아 같은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셨는데 혹시 그거 말고 더 애착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노래가 있는지.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를 처음 연습한 것 같아요. 다치고 나서 저희 형 축가 때 제가 불렀던 노래거든요. 다치고 나서 처음으로 노래 연습을 뭐를 할까? 행복한 노래 부르고 싶다.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행복한 기억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노래 불렀을 때 행복한 그 시점이 저희 형이 결혼했던 그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저희 형 결혼했을 때 제가 행복했나 봐요. 지금도 그 노래를 즐겨 불러요. 4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멋지고 값진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바람이 강할수록 실현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함께 이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희망은 강한 용기이고 새로운 의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희망을 이루는 과정은 많이 더디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나아간다면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 다음 이 시간도 또 다른 희망 멘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깊이 잠든 그대의 숨소리가 마치 내겐 음악 같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종이로 만든 배처럼 작은 파도 앞에도 나는 흔들리지만 또 하루 살아남는 이유 검은 파도 위에 달처럼 그대가 날 비춘다 세상에 많은 바람 중에 나의 눈에 부는 건 바로 그대라